결혼식장 입구에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 그들이 시골 요양원에 버리고 온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도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왔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당일 할머니가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옆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축하객들로 붐볐습니다. 하객들은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영숙 씨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영숙 씨의 입가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명품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브로치가 가슴팍에서 빛났습니다. 그 브로치는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25년 전 시골로 보낼 때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종류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신부 수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살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까요.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외할머니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손길만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 사이사이를 꼭 쥐어주던 감촉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10분 후에 입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대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웨딩 플래너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그러나 금방 잘려나간 비명이었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빗겨져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영숙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야, 나를 기억하니? 그 목소리는 수아의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 정순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땅, 예금까지 전부였습니다. 아들 재호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손녀 수아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영숙 씨는 시어머니에게 친절했습니다. 재산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등기가 끝나고 예금이 이체된 후 영숙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이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부르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준 재산인데 불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골에 좋은 요양원이 있대요.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재호도 옆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서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수치심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방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넘기고 나서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3살배기 수아가 할머니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정순 할머니는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수아야. 할머니 곧 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시어머니를 시골 요양원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손녀 수아에게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잊었습니다. 3살 아이의 기억은 흐려지기 쉬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천천히 왔지만 한 번 오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요양원을 나온 정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바느질과 수선을 잘했습니다. 그 기술이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옷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선만 하던 것을 넘어서 직접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복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무대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한복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통을 현대화한 디자인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정순 할머니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개인 자산도 7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 할머니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수아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대학에 합격하는 날. 정순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녀 수아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설 때가 됐는지를 말입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인과 신부 측 가족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재호 씨는 땅이라도 꺼지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인이 자신을 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수아의 물음에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설명해 줄게. 25년 전. 할머니는 내 부모님에게 전 재산을 줬단다. 대신 같이 살기로 했지? 그런데 석 달 만에 할머니를 시골 요양원에 버렸어.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작성된 재산 이전 계약서입니다. 정순 씨께서 아드님 부부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하셨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양원 입소 기록입니다. 정순 씨는 5년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가족 면회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영숙 씨와 재호 씨를 향했습니다. 비난과 경멸의 시선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너희 부부가 나를 내쫓은 거야? 재산 다 뺏고 쓸모없어지니까 버린 거지? 영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이 안 됐고 형편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순 씨께서 떠나신 후 부부의 재정 상태입니다. 사업 실패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순 씨의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현재 자산 가치는 약 15억 원입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영숙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외할머니를 버리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재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설명해 줄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를 모시기가 어려웠단다. 정순 할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힘들었다고. 내 재산 다 가져가고 힘들었다고 말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25년간 묵혀둔 슬픔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풀밭 위로 끌렸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수아야. 기다려.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아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을 말이 없어요. 수아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외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단다. 정순 할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치매라고. 내가 언제 치매가 있었니? 너희가 꾸며낸 거짓말이지? 영숙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드디어 뒤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외할머니 꿈을 많이 꿨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따뜻한 손만 기억났어요.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물었잖아요. 외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영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살아 있었단다. 매일 너를 생각하면서 살았어. 수아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살아 계셨군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꿈속에서 느꼈던 그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칠고 사랑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할머니였습니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아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찾아갔을 거예요. 알고 있단다. 내 잘못이 아니야? 수아의 웨딩드레스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아주 작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결혼식을 시작해야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수아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안 해요? 뭐라고? 오늘 결혼식은 취소해요. 이 상황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객들이 다 와 있잖아. 창피하게 왜 이래? 수아가 웃었습니다.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외할머니를 버리고 25년 동안 속인 건 창피하지 않으세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수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아야. 결혼식은 해.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잖아. 할머니 때문에 내 결혼식을 망치면 안 돼?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 상태로는 결혼식을 못해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순 할머니, 수아, 영숙 씨, 재호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외할머니를 버리셨어요?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가 싫었어. 영숙 씨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서 달라졌지. 매일 잔소리에 내 살림살이에 간섭하셨어. 밥맛이 없다. 청소가 덜 됐다. 아이 교육이 잘못됐다.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다 싫었어. 그래서 기회가 오자 보내버렸어. 재산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지.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왜 할머니를 버릴 이유가 돼요? 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 정순 할머니가 영숙 씨를 보았습니다. 영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어? 결혼 전에도 그랬어.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어. 그 시선이 싫었어. 정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난 널 무시한 적 없어. 걱정했던 거야?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웠어요. 내 잘못인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 씨가 진주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가슴에 달린 시어머니의 브로치였습니다. 이거. 시어머니 거였죠? 요양원 보내시던 날 방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 브로치를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처럼 품위 있어 보이고 싶었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브로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가져. 주는 거야? 영숙 씨가 놀라서 올려다봤습니다. 네. 너한테 주는 거야? 대신 하나만 약속해.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잘 챙겨. 내 손녀니까.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호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 할머니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희를 용서 못해줄 줄 알았는데? 수아 덕분에 마음이 풀렸어.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려놓는 거야? 25년 동안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어. 결혼식은 2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버진 로드 위에 수아가 섰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팔을 잡은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작고 여린 할머니가 신부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정순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 결혼식에 같이 걸을 수 있어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3살 때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조금 더 거칠어졌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손녀를 신랑에게 넘겼습니다. 우리 손녀 잘 부탁해요. 신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옆에는 영숙 씨와 재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으세요. 정순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손녀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2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지고, 일어서고, 다시 찾아온 25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의 끝에 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수아가 할머니에게 왔습니다. 외할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내 집에서 살게. 내가 자주 놀러와. 수아가 웃었습니다. 매주 갈게요. 손주도 보여드릴게요. 정순 할머니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손녀의 웨딩드레스에 눈물 자국이 생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와 재호 씨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밥 해줄게. 그것이 정순 할머니가 25년 만에 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모두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정순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25년 만에 본 가장 밝은 햇살이었습니다.